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나 좌파에서 정치에서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과감한 결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좌고 우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차로 박순애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사퇴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것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필요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됩니다. 3달밖에 안 됐는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3달밖에 안 됐는데 자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접근을 해서는 대사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더 큰 실수와 재앙이 생기기 전에 판단력과 결행력과 정치의 감각에서 문제가 생긴 참모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싹을 빨리 잘라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싹을 이번에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정 최고위원도 사퇴하고 한기호 사무총장도 사퇴하고 사실상 이준석 체제의 지도부는 청년 최고위원 김용태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퇴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대장의 길을 가라. 이제는 놓아버려라. 당과 이 국가를 위해서 당 대표직을 사퇴하라. 가처분을 하는 것은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호소 작전을 폈습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인물이었는데 그도 이준석 대표에게 가처분을 내지 말 것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애걸하고 있다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게 되면 비대위가 무산이 되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에 당권 정지위에 복귀를 하게 되면 도대체 당이 어떻게 되느냐, 복귀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의 이준석에 대한 호소와 설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준석대로 가처분을 내라고 유도하고 압박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가처분을 내면 제가 어저께 김기현 의원 판사 출신 동영상 인터뷰를 내보낸 것처럼 여러 가지 법리로 따져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논리와 방식으로 봤을 때 100% 가처분 이준석이가 지게 됩니다. 100% 집니다. 왜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한 정당의 내용적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은 100% 패소한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가처분을 내고 패소했을 때 어떤 정치적 효과를 윤석열 정권이 얻을 수 있느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의 태도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한심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형식상 여당 대표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2달의 가출 파동을 통해서 그렇게 애를 먹이고 우파의 지지율을 잠식했던 철딱선이 없던 그런 대표가 이제 자기가 억울하다고 징징대면서 대통령을 한심하다고 공격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의 태도가 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그래서 이런
기상천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준석이로 하여금 가처분을 하고 법원이 그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을 때, 뿌리쳤을 때 패소를 해서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도 완전히 정리가 돼서 이준석이의 정치적 사법적 책임이 있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고, 그런 이준석을 대표 자리에서 내친 것은 국민의힘의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정치적인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공유하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반대 세력의 태도로서의 이준석이가 입지가 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우파는 그걸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윤석열 반대 세력의 태도가 이재명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맞서서 우파가 결집을 하고 윤석열 정권이 나름대로 개과천선의 모습을 보이면 그런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고 사수하는 데에 우파가 결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이 이준석이가 가처분을 내고 법원이 그것을 뿌리치고 이준석은 사라지고 이준석이가 그동안 징징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증명이 되고 이준석을 그동안 옹호하는 제 세력이 얼마나 정치에 있어서의 리더십에 중요한 것을 모르는 바보 같은 정치적인 판단을 했는가가 입증이 되고,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가 사라지고 우파가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3번에 명기한 것처럼 2016년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이런 과감한 결단을 조기에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배신자 유승민을 공천 초기에 잘라버리지 못하고 자를까 말까 자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다가 김무성의 옥새 파동이 생기고 유승민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고 유승민을 공천 탈락시켰을 때 유승민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이것이 우파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조기에 과감성 있게 결단을 내려서 유승민을 공천 탈락시키고 왜 그런 배신자를 공천해서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가를 당과 공천심사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랬다면 유승민에 대한 동정심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승민이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컴백해서 그런 것들이 공천 참상과 총선 참패로 이어져서 탄핵에 교두보를 까는 그런 식의 우파의 비극과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준석을 단칼에 가처분을 통해서 잘라버리십시오. 감사합니다.